지인들한테 상품은 팔아야 되겠지, 실적도 올려야 되겠지, 나의 수당도 좀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는 실비가 좀 필요했어. 그런데 실비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에요. 결국에는 주계약이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CI 보험도 나름 얘는 또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유.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주계약을 선지급해주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름에만 속으면 안 됩니다. 보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특약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K사의 건강보험이 있으신데요. 이건 현재 지금 납입 완료예요. 이제 암 진단비 2,400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 2,400만 원, 그리고 암 뇌혈관, 심혈관 수술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보장은 괜찮으나 옛날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또 70세 만기예요. 많이 좀 아쉬웠고요. 네. 두 번째로는 K사 변액종신보험 보시면 21만 6,400원인데요. 가장인 만큼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해서 가입도 잘하셨어요. 근데 종수술비도 1종 금액이 높고 2종 치조골 이식 수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단비도 나름 좀 골고루 들어갔지만 1,000만 원으로 진단비가 좀 다소 작은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는 건데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사망보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근데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좀 이렇게 보면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또 이만큼 가입하고 또 특약도 이만큼 가입하고 되게 많이씩들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업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업 형태 때문에. 네, 현재 3사에서는 기존에는 지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상품은 팔아야 되겠지, 실적도 올려야 되겠지, 나의 수당도 좀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종신보험 판매를 많이 하기를 권유했던 거죠. 교육 자체도 종신보험에 좀 포커스가 돼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실비가 좀 필요했어. 그런데 실비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에요. 실비가 필요했는데. 네. 그래서 왜 가입했냐 여쭤봤더니 네. 말씀드린 역시 3사에서 지인 통해서 가입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실비를 가입하려면 이 종신보험 1억을 가입을 해야 할 수 있어. 네? 라고 설명을 네? 들었대. 실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판매했었어요. 어머. 그런 거 특히 주의해야 돼요. 지인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쵸. 그렇게 가입을 네. 하시는. 와, 실비가 필요한데 종신을 가입하네. 이분은 사망보험금이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K사 통합 CI 보험도 뭐 CI 보험이라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주계약이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CI 보험도 나름 얘는 또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유. 첫 번째 1보험기간, 두 번째 2보험기간, 세 번째 3보험기간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주계약을 선지급해주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60세까지는 이 주계약 가입 금액 3,200에서 중대한 질병 걸리게 되면 60%, 80세까지는 80%, 80세 이후부터는 100%를 선지급해주는 형태로 돼 있어서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CI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줘서 정리하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두 가지 보험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K사 건강보험. 이름은 건강보험인데 대중교통 재해사망 1억 원, 그리고 대중교통 후유장애 5천만 원, 그리고 상해사망 6천만 원, 상해후장애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재해사망 이렇게 전제 조건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건 실제로 지급받기에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대한 일이 됐건 대중교통이 됐건 뭐 휴일 사망이 됐건 이렇게 전제 조건이 많이 있는 특약들은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건강보험 이름이 건강보험인데 왜 이래요? 안에 내용들이? 이게 그래서 이름에만 속으면 안 됩니다. 보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특약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판매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보험이라는 게. 이게 지금 건강보험인데 아니 왜 다 사망의 후유장애만 들어가고 3만 얼마지라고 하면 의아한데 상품이 어떻게 판매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라고 또 바뀌실 거예요. 주계약이 원래 대중교통 이용 중 3회, 교통재해 3회 이게 쫙 사망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유장애랑요. 근데 그 밑에 특정 상병 통원 의료비 10,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겨울에 구두 신고 가시다가 발목에 딱 접질렸어요. 한의원 가서 침 좀 맞아야겠어. 침 한 번 맞을 때마다 10,000원씩 준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잘 삐끗하는데. 그죠? 그죠? 되게 혹하죠? 얼마 안 네.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상품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시기에 당연히 이 상품별로 판매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들으면 혹해서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은 비용은 한 5,000원 쓰는데 10,000원 받으면 실제로는 5,000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근데 한 달에 내가 한의원을 몇 번 가나? 3번, 4번? 그 정도도 가지 않죠. 그러면은 내는 보험료 더 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에 혹하지 말고 요목조목 다 따져보시고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화법이 설계사분들이 잘 파시는구나. 장난이 아니에요. 야, 네. 네. 마지막 보험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보험의 K사 간편 건강보험은 이분이 워낙 연고도 있고 친해졌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적을 위해서 가입을 해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나도 보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적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엉뚱하게 가입을 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상당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간편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간편보험이라는 거는 뭐 아프신 분들. 그렇죠. 약을 먹거나 내가 혹시나 예전에 큰 수술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 간편보험을 그래 도와주는 김에 내 것도 좀 좋은 거 짜줘 더 했더니 비쌀 텐데? 그렇죠. 앞으로 낼 보험료가 엄청 부담이실 건데 이것도 가입하고 안 쳐다보셨어요. 이런 게 조금 엄청난 부담이고 문제였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는 납입 완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 말씀드렸고요. 자, K사의 변액종신보험. 이분이 사망보험금은 크게 필요 없으셨지만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2003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어요. 그럼 작지 않아요. 근데 이 보험을 해지하면 얼마가 나와요? 콜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2,600만 원 정도 맞습니다라고 어떡해. 하니까 응. 맞아요. 어떻게 손해가 손해가 너무 커요. 유지하자니 또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하. 사망보험이 별로 필요 없는데 1,000만 원을 내자니 아깝고 해지하자니 내 원금 대비 손해가 너무 크고 근데 저희가 또 전문가잖아요. 네. 해결책을 좀 드렸습니다. 뭔가요? 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자동대출 납입제도입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기존 약관대출 가능한 보험이라는 것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내 적립금에서 약관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약관대출에서 가능한 금액이 1,0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도록 설정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내가 내는 총 보험료는 5천만 원이고 실제로는 4천만 원이죠. 네. 1천만 원 앞으로 안 낼 거니까. 어쨌든 사망하면 1억 원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망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각각 5천만 원씩 있으면 나쁘진 않다. 4천만 원 투자해서. 그러면 내가 큰 재산이 없더라도 혹시나 사망하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럼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해서 보험료 지출은 줄여드리면서 사망보험 혜택을 확실히 만들어드렸다라고 해서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기능이 있는 보험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한 약간 500페이지 있으면 그중에 한두 페이지에 살짝 써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은 역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보험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거 두 개만 유지하기에는 보장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보완되는 보험을 한 가지 정도를 이제 가져가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보험료 부담은 덜어드렸어요. 기존 걸 유지를 하게끔. 그러면서 추가로 보완을 한 게 M사의 무해지형으로 해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의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지고 이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 보장까지 암이나 고해감, 유사암, 소해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부터 해서 각종 진단비 수술비를 다 혼합해서 구성을 했고요. 앞서 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도. 근데 이제 자동 대출 납입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대출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그 있어요. 대출이니까. 그죠.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감액완납이라는 제도도 있고 자동 대출 납입 제도도 있고 근데 이것저것 기능이 아예 없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는 게 사망보장금을 약간 줄여버려요. 그다음에 줄이면은 1억에서 8천으로 줄이면 여태까지 냈던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환급을 받습니다. 그 환급받은 돈으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일시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능이 없더라도 그 기능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생명보험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보완되는 보험에서는 일단 손해보험사 위주로 해서 수술비부터 해서 진단비까지 100세 만기로 해서 조금 완벽하게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월 보험료는요. 기존에 이제 48만 4,905원에서 월 19만 5,200원으로 월 25만 9천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좀 보셨고요.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이제 갱신형 특약을 100세까지 계속 가져가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네. 반응들이 궁금해요. 애물단지 같은 보험이었어요. 보물단지 같은 보험이 된 거예요.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 아유, 네. 야, 역시 우리 장미 전문가님 라임이 살아있네요. 애물단지 같은 보험에서 보물단지 같은 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포인트. 옛날에 가입한 이 애물단지 같은 보험 무조건 해지가 아니다. 꼭 제도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리모델링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시야에 보면 중대한이라든지 대중교통 재해사망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 보험들은 꼭 그런 조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유의해야 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유지할지 해지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게 리모델링의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6, 7천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10년 납 100세 만기로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비싸게 가입할 필요 없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